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이고요. 네, 12.12네, 오늘이. 네, 12월 12일, 목요일, 만길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팔팔TV 오신 분들 어서도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필명을 부를 수도 없지만,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드림앤 해피님, 형준님, 해피정님, 정한님, 수빈이 아버지님, 대JBJ님, MH님, 김자전거 탄 풍경님 어서 오시고요. 밤하늘의 빛과 광님, 성환 아빠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김수희님, 류동진님 반갑습니다. 문영민님, 아재둘리님 어서 오시고요. 끝내주는 인생님, 가티나님, 얼음골님, 시몬스님, 여의도 가지아님, 긍정의 힘님, 금성님, 바라기님, 우W님 어서 오시고요. 안동부자님, 네, 그리고 도채호님 어서 오세요. 한사발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즐거운 인생님 어서 오세요. 띠리구리님, 깡통두번님 반갑습니다. 박경숙님, 태호 어머니님, 네, 졸졸졸님, 박성윤님, 방준현님, 네, 왕이해나님. 네, 모중님 어서 오세요. 네, 잘 살아계시면 됩니다. 어썸리치님, 박혜성님, 최계승님, 밝은미래님 어서 오세요. 이순희님, 미소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연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JY 최님도 어서 오세요. 부자 이글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스코어는 네, 일단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JBS9895님, 동네 부자다님도 어서오세요. 네,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승이 지속되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주식을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방송한 부분과 화요일날 방송한 부분들 잘 체크하세요. 월요일날 방송한 부분은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는 전략이 뭐였어요? 은근슬쩍 올라갔을 땐 어떻게 하라고? 네, 주식을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집중되는 종목으로 집중해야 된다. 시총 상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식을 팔지 말고 대기하라. 네. 팔지 말고 대기하라. 어서도 오세요. 팔지 말고 대기하라. 무슨 얘기냐? 자, 주가가 그냥 어리버리 올라간다라고 생각되면 또는 더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은 종목을 정리해서 반등 포인트로 연결되는 시총 상위에 집중을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안 올라올 거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한 전략인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 버렸어. 그러면 시총 상위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들은 더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자, 손실이 크게 발생했었던 중소형주들도 지금 미쳐서 날뛰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손해지. 자, 여기는 5% 올라가고 여기는 2%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5% 정도 손실 복구될 것을 2%밖에 손실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좋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대기를 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월요일날 우리가 네, 어서도 오세요. 월요일날 우리가 전제 조건 달아드린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오늘 담화를 보고서 아마 민심이 더 들끓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담화, 오늘 대통령 담화 들으셨죠? 보셨죠? 네. 조기 퇴진을 안 한대요. 그죠? 네. 조기 퇴진 안 한다고 합니다. 조기 퇴진을 안 하게 되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는 이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탄핵이죠. 탄핵. 그 다음에 뭐 이제 구속 수사 뭐 이런 거 돼야 되는데 구속 수사는 사실적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차단이 돼가지고 압수수색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야당이 192명, 네, 저는 찬성 예정이죠.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론을 어기고 나와가지고 7명이 지금 현재 찬성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한 명만 이탈하게 되면 네, 탄핵 가결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토요일 날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나는 퇴진 안 한다. 2시간 동안 뭐 이제 계엄령 하고 군대 투입한 거 이거 통치에 대한
권리 아니냐? 이게 왜 내란죄냐? 아니 근데 검찰총장 아니었나? 이거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거를 왜 내란이 아니 애들도 하는 거를 왜 아니라고 그러지? 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죠? 네. 아무튼 문제는 뭐예요? 퇴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퇴진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주가가 꽝꽝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퇴진을 자기 스스로 말을 했다라 그러면은 퇴진할 수도 있겠 뭐 그 해결될 수 있겠지만 퇴진을 이야기 안 했잖아. 얘기 안 하면은 뭐가 남아 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탄핵이 되면은 직무정지가 일어나죠. 직무정지가 바로 직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헌재를 가서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냥 헌법재판소는 그냥 통과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을 위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위헌인 상황인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네, 인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다? 네, 요거죠. 요거. 네, 요거. 어, 탄핵이 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즉 자진 하야나 퇴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제 그쪽 부분들을 이제 직무 정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알아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어서 탄핵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조기 퇴진이라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 한다 그러죠? 네. 안 한답니다. 네. 안 한다라는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요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결밖에 현재는 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가결이 되어야지만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거느냐? 탄핵 가결 쪽으로 가셔야 되죠. 네. 가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 부분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아마 가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가결이 됐죠. 네, 이거 계속 반대하다가 이제 당론 어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결됐고 내란에 대한 그런 수사도 이제 가결이 됐고 이게 뭐 국회에서 다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손절치는 느낌이죠. 네, 손절치는 느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주말이 이제 기로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정치 테마주들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지인으로 갔죠. 네, 지인 관련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정책주로 움직입니다. 네.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출산, 일자리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유력 인사들이 말하는 이야기들, 뭐 정책적인 부분들, 뭐 서울 도심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센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좀 이제 혼란스러운 주가 상황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테마주를 공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략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지예요. 왜냐면 대선 테마라는 부분들은 일단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저출산 관련해서 아가방 이런 것들도 메디앙스, 네, 메디앙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 차익 실현을 챙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차익 실현을 챙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차익 실현을 통해서 주가가 들어왔을 때 한번 매수하겠다. 왜? 자, 이거는 두 가지예요. 자, 일단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믿을만한가? 믿을만한가죠? 근데 저출산, 일자리 이 부분들이 과연 개선이 될까? 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이런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과연 정책주들이 힘을 쓸까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의문점입니다.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네, 정책 테마주들은 일단 뭐 이건 개별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주가가 좀 들어왔을 때 내가 유리한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뭐 등등등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네, 선별해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왜?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이라서 사실 이 분석적인 측면이 조금 어렵죠. 물론 이런 그 저출산이나 이런 쪽이 계속 그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실적적인 측면을 내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중국 지역에서도 중국 지역이 지금 산화 제한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요쪽에서도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형태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주들 보시면 뭐 일자리, 뭐 저출산 아니면은 뭐 건설, 뭐 토목공사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게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네, 무리하지는 마세요. 네, 정치 테마주가 나올 때는 어떤 입김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어떤 입김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자, 그래서 누구와 이야기해 주느냐. 근데 누가 그 대선 후보로 나오더라도 할 이야기는 똑같겠죠. 일자리 늘리겠다. 뭐 저출산 뭐 해결하겠다. 네, 그다음에 뭐예요? 집값 잡겠다. 뭐 민생 안정을 취하겠다. 뭐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 뭐 등등 뭐 다 뻔한 얘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좀 지쳐 있어. 솔직히. 네. 사람들이 좀 지쳐 있어요. 지쳐 있긴 한데 정책 테마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쳐 있건 말건 간에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인 관련한 종목군들은 워낙 변수가 심해요. 그래서 뭐 누구 뭐 만약에 이재명이다 그럼 이재명 지인, 뭐 한동훈이다 그럼 한동훈 지인, 아니면 뭐 동창, 아니면 뭐 고향에 공장이 있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좋지 않겠고요. 네. 이제는 정책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하시려면 정책주들 그냥 공통적인 거를 보세요. 공통적인 거. 공통적인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물 관련주, 네, 그 뭐 지인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탈출의 용도로 좀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탈출, 네, 탈출의 용도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들은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은 별거 없을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값이니까 아마도 이쪽 부분에는 건설이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저출산은 이제 유아동 네,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어 지금은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 까놓고 얘기하면 대선에 후보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두 명이 나왔을 때 누구를 뽑아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투표도 그렇고 대선까지 아마 그 후폭풍이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쪽은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죠. 네.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마 요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덩쿠슈님, 애기가 누르는가 봐요. 애기가 키보드 누르는 것 같아요. 네, 확인 좀 바랍니다. 확인 좀 바랍니다. 네. 아, 이쪽 뽑는 사람도 있죠? 네, 뽑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누가 후보로 나오냐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누가 후보로 나오냐에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요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주를 공략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세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 자,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신뢰를 하지 못해서 주가를 떨궜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복현이 이런 말을 했죠. 네. 뭐라고 했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아지 산책 중이라서 강아지가 눌렀나? 이번에 그 시위할 때 그거 나왔더만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네, 그건 뭐야? 강아지 발에서 그 꼬순내 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 은근 중독성 있어요. 강아지 발냄새 한 번씩 맡아보세요. 은근 중독성 있다 그거. 근데 그게 박테리아 냄새래요. 조심들 하세요. 자, 아무튼 어 그런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로 했을 때 경제 상황을 올리기 위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네. 그렇게 될 텐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주려면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 일단은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합격이에요. 연기금이 매수를 열심히 오늘 해줬는데 오늘 만길인데 불구하고 매도를 안 했어. 국민연금 금융투자가 갖다 던지는 모습이 있었죠. 얘네들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차익 매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 2,500 정도가 이제 그 비상계엄 이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는 다 이때 위로 올라갔죠? 네. 여기서 떨어졌던 부분들 다 위로 올라가서 회복되고도 넘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지수는 회복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어야, 방어. 방어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오늘 근데 삼성전자가 급등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기관들이 마지막에 땡겨 올렸어요. 마지막에 땡겨 올려가지고 만기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시점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요 내용들로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외국인 매도가 이제 공격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만기일에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만기일날 오르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이 2,500포인트에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짜셔야지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죠. 저항대, 2,500대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올랐어요. 막판에 올랐습니다. 막판에 한 4%, 5%까지 올라가다가 5% 가까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3.5에 마무리된 건데 자, 이 상태에서 기관들 매수가 왕창 들어왔는데 사실 기관들은 잘 믿질 못합니다. 네.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팔아먹을지 안 팔아먹을지는 잘 몰라요.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은 뭐냐면 금융투자가 팔았고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금융투자가 팔았고 연기금이 들어왔다. 자, 이런 식이란 이야기지.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도 단타를 치기는 치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즉 쉽게 얘기하면 연기금이 만약에 1,000조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13% 정도는 한국 주식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금액에서 한국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비중이 내려갑니다. 비중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밖에 없어. 즉 13%의 비중이 돼야 되는데 한국 주식이 떨어지고 미국 주식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 주식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연기금의 지금 현재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방어하는 용도이면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기금들이 이번에는 단타를 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대에서 매도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나올 수 있긴 한데 이 저항대에서 나오는 매도가 약하게 나온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누워버린다든지 살짝만 밀린다라든지 오늘 삼성전자가 3.5% 올랐지만 뭐 마이너스 1% 정도로 내일 마무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요일, 그죠? 토요일 밤에 이게 토요일이 있잖아. 토요일. 토요일 날 뭐가 있다고요? 탄핵 표결이 있죠. 탄핵 표결이 있어. 탄핵 표결이 있기 때문에 표결이 가결이 되게 되면 주가가 상승세를 연결시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주가가 잘 안 빠지고 옆으로 좀 눕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올라버렸어?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올라버렸어. 2,500을 넘어버렸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그냥 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부분들을 사람들은 뭘 하기 좋아합니까? 핑계. 핑계대기 좋아하죠? 네, 누구 탓으로 돌리기 좋아하잖아요. 자, 실제로 이번 정부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디스카운트된 부분들은 정책적인 실패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좀 그 깨림칙한 어떤 그런 매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이 됐기 때문인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시장이 내려갔을 때 특히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죠. 네. 윤석열 탄핵 그 계엄 그 비상계엄 발동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박살이 났다. 경기가 엉망이 됐다. 이번 정부가 한 게 뭐냐? 네, 이렇게 다 싸잡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탄핵이 가결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 교체라는 큰 카드가 나오는 거죠. 정권 교체라는 큰 카드가 나오게 됐을 때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대감이요. 이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탄핵이 가결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이게 살아날까? 나는 의심도 좀 있어요. 정책을 그럼 걔네들은 과연 잘할까? 아, 글쎄오시다야.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한다고 해도 물론 이렇게 뭐 비상계엄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걔네들이라고 정책을 과연 잘 쓸까? 글쎄오시다. 걔네들이라고 자기 밥그릇 안 챙길까? 글쎄오시다. 오히려 거대 여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횡포가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이번에 금투세 이런 것들이야 뭐 반대에 부딪혀서 어떻게 했다 치지만 나중에 또 막 발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는 반대 세력도 없는데 그럼 걱정거리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그대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감은 그대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그쪽에도 큰 기대가 없습니다. 네, 정치권에는 큰 기대가 없어. 다만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또는 뭐 무슨 뭐 뇌물수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그 이상한 정책 이런 것만 좀 안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이런 걸 바라는 거야. 이게 뭐 아니 제일 어이없는 게 밸류업 정책 아닙니까? 네, 그죠? 밸류업 정책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쪽이 어떻게 되느냐의 그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여소야대가 이상적인 거죠. 그래야지 이 여권의 그런 강력한 상황들을 야권이 방어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려면 여대가 됩니다. 여대 야소가 돼요. 네. 여대 야소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워낙 현재 정부가 이상한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사람은 뭘로 봐야 돼요?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희망이죠. 기대감,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세상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열받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열받을 거야. 내일보다 더 거지 같을 거야. 내년에는 더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하겠냔 말이야. 그죠?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이거야.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지. 또 민주당이 했는데 뭐 거대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너무 잘해줘 가지고 네, 솔직히 기대는 잘 안 합니다만 네, 너무 정치를 잘해줘 가지고 네, 나라 살림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땡큐.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뭐 지난 정권들 살펴보면 뭐 민주당이 잘했다. 민주당 때 잘했다. 뭐 이런 옛날에는 뭐 새누리당이야 한나라당이야 뭐 이럴 때 잘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새로운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어쨌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는 심각한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일단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야.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불만이 생겨. 네. 당연히 불만이 생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일 수 있다? 기대감이다. 이야기입니다. 네. 상법 개정하면은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됩니다. 기업들에게는 조금 꺼림칙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법 개정이 들어가면 네, 확실히 네, 호재가 되겠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정권보다는 그 어떤 정권이 와서 갖다 붙여도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박근혜 정권도 지금 정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최악인 것 같아요. 경제고 뭐 정치적이고 외교고 뭐 하나가 제대로 마음에 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뭐 이런 거는 네, 지금보다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 지금이 최악이야, 최악.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다라고 된 것 같아요. 네. 밸류업 지수요? 지금 더 떨어져 있지 않나요? 안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 자체가 실패한 정책 같아서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기대감을 통해서 많이 올라올 것 같아.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내용들은 좀 보자 이거죠. 그래서 내일 중요합니다. 내일 일단은 14일 탄핵 표결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결이 매우 가능성이 높아요.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17일, 18일이 FOMC예요. FOMC이기 때문에 이 FOMC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면 기술주들의 랠리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96%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예상했었던 부분이에요. 네. 예상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주의 상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CPI 지표까지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 정도에 있을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에 따른 그건 물가 지표, 그 부분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중요한 지표는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 넘어가면 1월 달이 됐을 때 트럼프의 집권이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취임을 하게 되죠. 자, 그 상태로 가게 된다라면은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 뭐 막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매기잖아요. 관세를 매기지만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뭐죠?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지금 바이든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법인세 깎아줄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장사해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를 완전히 뒤집고 나가는 거죠. 야, 법인세 깎아주지 마. 장난해? 대신에 관세를 높여버려. 대신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만 관세를 높여버리자. 이거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만 높여버리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관세 높여버리면 당연히 부품이든 뭐든 완성품 공장들을 미국 안에다 지을 거 아니겠느냐. 왜?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납품하면 관세를 매기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밸류업 지수는. 근데 그쪽 별로 보지 마세요. 네. 그 밸류업 지수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지수가 나오면 그것을 추종하는 펀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또 뭐가 있었지? 뭐 코리아 뭔 펀드 있었잖아. 그런 거처럼 뭐가 나오면은 그것을 추종하는 원래는 이제 이게 나와요. 코스피 200 뭐 이런 지수 이게 나오면은 요거를 추종하는 ETF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밸류업 쪽은 네,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왜 그쪽은 들어가는 기준도 모호하고 나가는 기준도 모호하고 물론 처음이니까 잘 모를 수 있겠다 치지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혜택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쪽에 대한 매력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지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추종하는 어떤 자금이 운용되는 건 맞지만 그다지 네, 수익률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냥 고배당주들 갖고 계시면은 대체적으로 그쪽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포함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코스피 200이나 뭐 밸류업 지수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야. 네. 이걸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배당을 많이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선별하면 좋겠는데 그냥 시종상에서 쭈루룩 잡아놓은 것 같아. 이것도 조금 뭐 그냥 대충 막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편입 편출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아직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음. 표정이 왜요? 너무 잘생긴 표정이었나? 빛났어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우리 기업들은 당장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삼성이나 하이닉스에게 보조금 지급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락 되는 거예요. 네, 미국 쪽은 일단락 돼서 아마 연초 랠리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예외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트럼프에게 오히려 거는 기대감이 조금 있더라고. 네. 미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는 기대감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보다 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더 많이 네, 경제 발전을 일으켜 줄 것이다라는 어떤 환상 같은 걸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확 살아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관세밖에 없잖아. 관세, 협박.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관세, 협박.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이런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얘네들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합니까? 가상화폐를 왜 갑자기 얘네가 인정하고 들어갔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2030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표를 얻기 위하여 트럼프가 이쪽을 지지하고 나섰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가상화폐를 이걸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는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면 달러를 가상화폐에다가 묶어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달러는 시장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시장에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이해돼요? 달러가 시장에 막 돌아다니면 시장에 돈이 많아져요.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걷어들이기가 좀 애매해. 왜냐면 지금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니까. 네.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돈을 푼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상태인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느냐? 달러를 일정 부분 띄워 가지고 어디다 묶어 놔 버리는 거야. 금고에다가 못 돌아다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달러를 묶어 가지고 어디다 묶어 놓을 수 있을까? 어디 금고에다 야 돈 내놔 해 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집어넣어? 아니지.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을 묶으려면 야 길 가면서 삥 뜯어 가지고 야 1달러씩 내놔 이 새끼들아 해 가지고 삥 뜯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안에다가 집어넣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금리가 떨어진 시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 돈이 어디로 쏠리게 만들면 돼요? 일로 쏠리게 만들면 되거든. 왜? 가상화폐는 현실 시장에 돌아다니는 회파가 아니야. 가상화폐 말 그대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막 그러세요? 아니잖아. 비트코인 실물로 만져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이거는 그냥 가상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냥 상품이야.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가상화폐가 많이 풀렸다 해가지고 시장 경제에 영향을 줄 것도 아니야. 그냥 뭡니까? 돈 먹는 하마지.
이하늘. 이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돼요? 달러를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건 무슨 효과가 됩니까?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자국 내 화폐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자, 왜 가상화폐를 트럼프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일까? 왜 자신만만하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협박과 갈취라고 해야 되나요? 등등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재벌 있겠지만 찐막내 핑퐁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삥뽕뽕삥삥뽕뽕삥 성투사님 지금이 강세장이 온 건가요? 지금이 어디 강세장입니까? 지금 뭐 밑바닥에 조금 기어 올라간지. 네. 지금 강세장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런 형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가상화폐를 더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러면 가상화폐가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얘네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물론 알트코인 같은 경우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난리가 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가치적인 부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금 같은 경우랑도 또 조금 다른 게 금은 실질적으로 시중에 내다 팔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는데 가상화폐는 물론 가상화폐도 팔면서 돈을 끄집어낼 수도 있긴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상화폐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면 가상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뭘로 방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뭘로 방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인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ETF라든지 뭐 등등등 통해 가지고 네, 이 가상화폐 가격을 추정하는 어떤 상품들을 계속 만들면서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어요. 이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이 그냥 가치라는 부분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뭐 더 올라간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돈을 묶어 놓는 형태에서 그냥 유지를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판단이 되는 거죠. 주가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팔질 않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팔질 않습니다. 올라가면 더 사요. 그러니까 가격만 방어해 주면 돼.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잡아만 놔도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매도는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원래 트럼프가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전략자산으로 추가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하겠다. 뭐 등등의 얘기 나온 게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대외적인 압박감들을 다른 나라한테 진행시켜 주고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묶어버리게 되면 미국 경기는 오르겠죠. 그죠? 미국 경기는 오르겠죠. 코니는요, 제가 답글로도 써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률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걔는 그 코인 가격에 의해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다 생각되시면 투자해도 괜찮아. 그런데 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수익률도 나빠지고 배당률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분석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시하는 뭐 100% 배당이다. 여기에 혹할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서 입을 수 있는 어떤 자산 손실, 그다음에 배당률이 떨어지게 되면 기대 수익률 손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저는 코인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하실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국내 증시 한번 돌아보자. 자, 지금 대외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장 영향을 받을 확률은 많지 않다. 일단 그런 상태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라면
제 생각에선 여기 시점에서 내일은 약간 주춤할 수 있겠죠. 코인을 추종하는 ETF라고 봐야 됩니다. 코인은 배당을 주는 게 아니죠. 네. 걔네들은 뭐 새끼 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때 뭘 한대 뭐 한다고 그러지? 코인 이렇게 쪼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나눠주는 그런 건 봤는데 배당 주는 건 못 봤는데요. 네. 네. 자, 아무튼요. 그래서 2,5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약간 주춤할 수 있는 형태, 네, 주춤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14일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가결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해외 상황이나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경제 지표 상황이나 등등등으로 본다라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매우 괜찮을 듯 합니다. 매우 괜찮을 듯 합니다. 주가가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세게 올라갈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중소형주의 반등이냐 아니면 대형주의 반등이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를 때는 중소형주고 대형주고 다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면은 조금 곤란하겠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조금 안타깝게 말씀드린 게 떠나는 거, 주식을 다 파는 거,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유이지만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 마음이 좀 아프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다 팔고 나서 이렇게 그냥 급등을 해버렸을까? 시장에서 주식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게 거의 국룰이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너 팔았냐?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자. 뭐 이렇게. 분명히 오늘 이번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런 상황이 불확실성을 갖게 되면 산타랠리고 나발이고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산타랠리가 강력히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탄핵이 가결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됐을 때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때려버렸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소형주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같은 시점에서 공략이 들어갈 때는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낙폭과대주예요.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첫 번째 낙폭과대주입니다. 이게 바로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흐름을 따라가라. 반등이 또 강하면 그 흐름을 따라가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낙폭과대주들이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V자 급등 형식의 모습이 좀 나왔죠. 여기서 만약에 뽑아버리면 2600까지 바로 달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음날 못 가는 경우가 한 89.9%좀 됩니다. 네. 왜? 분위기 좋으니까 아싸 좋아 막 그러면서 내일도 가겠죠? 신나죠? 막 그러면서 이제 뭘 살까요? 그러면서 내일 또 그냥 주가 떨어지고 연병을 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마음속에 꾹 담아놔. 네. 뭔가 흥분되는 마음이 올라와. 꼭 눌러 담으세요. 괜히 그거 표출해가지고 내일 몰빵 들어갑니다. 네, 내일부터 가는 건가요? 네, 그런 말 절대 표현하지 마. 절대 표현하지 마시고, 네, 하고, 딱, 딱, 어떻게 해요? 입 딱 다물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전략만 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낙폭과대주를 산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했죠. 두 번째는 누가 올라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주 위주. 이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수 관련주들 올려야겠죠. 그래서 대장입니다. 대형주들. 네, 대형주. 그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낙폭과대주는 누가 유리하냐? 중소형주가 유리하고요. 이 지수 관련주는 대형주가 유리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전략이 세울 수가 있어요. 빠져나올 것이냐, 더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뭐 하고 싶습니까? 빠져나올 거예요? 본전 줬다. 그러면 빠져나올 건가? 아니면은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계좌가 크게 수익이 나고 손실 다 복구되고 사상 최대 계좌가 나오고 뭐 난리가 났을 때 안 팔아먹은 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죠. 엄청 후회하잖아요. 왜 그때 수익 났을 때 안 팔았을까나? 네.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 들까요? 올라갈 때 본전 나오면 이번엔 꼭 팔아먹고 말 테야. 꼭 팔아먹고 말 테야.
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2600 전에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600에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깔려 있어요. 두껍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포인트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600 전에 아마 본전이 오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2600 이상으로 주가가 넘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구간들 있죠. 이 중간에 나오는 이 저항대 구간. 이 저항대 구간에서, 네, 이 저항대 구간에서 매도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예요. 매도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바뀐다 해서 뭔가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서 주가가 만약 급등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그냥 놔두세요. 다시 조정은 나오겠죠? 조정은 반드시 나오지만 조정이 약하고 반등이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의 욕구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차곡차곡 조금씩을 더 해놓으셨다면 아마 27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신 분들 아니지. 지금은 2600포인트만 와도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시는 분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럼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예전에 2700 넘어가면서부터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600이 넘어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부결이 되면 이제 엿되는 겁니다. 부결되면 엿되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부결돼도 괜찮아. 조기 퇴진이 있어 했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를 통해 가지고 조기 퇴진은 없다고 이제 못을 박아 버렸기 때문에 부결되면 엿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결로 네.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네. 이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결은 선택하면 안 돼요. 부결은 시장이 혼돈의 도가니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지금 계속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네. 개인들이 팔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폭락했을 때도 팔았고 계속 팔고 있죠. 지금 연일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팔았어요. 개인들의 신용이 줄어들었고 개인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물론 코인으로 가거나 미국장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국장 자체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 이 부분은 언제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더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 번의 반등이 있죠. 이건 뭐 또 적산병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막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조건은 맞아. 주가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세 개의 양봉, 적산병. 이것은 상승의 강력한 신호다. 이거 아시죠? 네. 요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빚내지 않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숫자 변하지 않고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하고 떠나면 안 되지. 지금 매도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매도하고 떠나면 안 돼요. 왜냐면 올라왔잖아요. 이게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를 해가지고 부결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 혼란 국면이 더 지속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이 단체로 투표를 거부를 하는 바람에 투표 불성립 이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화가 나버렸단 말이야. 더 화가 나버렸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한숨 돌렸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늘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조기 퇴진 없어. 끝까지 싸우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한 대 먹었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전략들을 또 바꾸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2600이 되면 저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본전권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2600을 넘어갈 정도의 힘이라면 여기 넘기고 나서 또 넘기기 전에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그냥 바닥을 여기서 잡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매도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빚내지 않고 내가 가진 주식 숫자를 그대로 잘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보시면 벌써 이 자리 넘어서잖아요. 즉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방어를 잘하는 거죠. 방어. 지수가 3% 밀릴 때 우리는 2%만 밀리는 거야. 그죠? 주가가 2% 오를 때 우리는 3%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수랑 똑같이 올라가도 돼요. 네. 지수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 더 빨라요.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수는 3% 내렸다가 2% 올라가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2% 내렸다가 2%만 올라가도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는 것보다 계좌의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2600까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2700에서 누렸던 그 부분의 계좌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본전권에서 매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홀딩을 하시면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또 해보시거나.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종목 숫자를 조금씩 더 보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당장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위주로 사세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갈아엎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연초 시점, 즉 3월달 시점까지는 어떤 종목이 유리할 수 있냐면 고배당주예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 이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섞어서 보실 것들이 이제 정책주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외적인 종목군들은 반등 시에서 털어먹기 바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3월이 되면 뭐가 있죠? 감사보고서의 계절입니다. 네, 감사보고서. 기업들 실적이 엉망이야. 상황이 엉망이야. 막 이러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년 우수수 떨어지면서 나 떨고 있는가 되는데 고배당주나 대형주들은 이런 거에 떨 일이 없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종목들 그냥 갖고 있으시면 뭐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거래 정지가 떨어지면 몇 년씩 그냥 거래 정지하고 자금 묶여버리는데 이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당주 지금 보시면 주가 떨어져 가지고요. 뭐 4%짜리 배당금 주던 게 막 6% 주고 2% 주던 게 막 4%, 5% 주고 막 이런 종목들 많아요. 이런 배당주들을 쌀 때 그냥 사. 네. 쌀 때 그냥 사놔요. 그러면은 배당도 이번에 12월 결산되는 애들은 크리스마스 지날 때까지만 보유하시면 되니까 26일까지죠. 이때까지만 보유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거든. 아주 간단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률 잘 따져보세요. 얼마를 주느냐. 그죠? 얼마를 주느냐. 그 다음에 주가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얘네들 다 올라온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얘들 이제 다 올라올 거라고. 다 올라오게 되면 뭐가 돼요? 주가도 오르겠지만 배당률이 다시 떨어집니다. 여기서 5% 배당 주던 게 지금은 8% 배당이 됐어. 근데 올라가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배당률이 6%로 만들어지는 거겠지.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 왜냐면 주가는 또 이런 어떤 위기나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안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2500 깨졌다고 난리 아닙니까? 2500을 여러분들이 저점 지지 때 2500포인트가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옛날에는 2,500포인트를 못 가가지고 안달이었거든. 왜냐면 2,000포인트를 안 넘고 뭐 미쳐가지고 막 그러면 여기 그때 2017년도에 2,500포인트 한번 여기 찍어줬나요? 2,500? 여기 넘어가니까 이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2,000포인트 넘겨가지고 이제 2,500 가니까. 근데 지금 2,500이 저점이요. 중천사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둥천사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성투사님 늘 감사합니다. 하루 3번의 시황과 무방 진단 등등. 삥뿡님이 제일 집중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미끼를 던져 자꾸? 네? 삥뿡뿡삥뿡삥뿡 할 때 내가 알아봤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적 저점이라는 부분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2,500 할 때가 있었더라.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3,000포인트가 저점이 되고 3,500포인트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배당을 6% 받았던 게 이때도 6%가 나온다니까? 지금 6% 나오던 게. 근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6% 받았던 거는 여기 3,000이 가면 뭐 8%가 될 수도 있고 3,500이 가게 되면 12%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6% 고배당입니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놓고 가시면 나중에는 배당 20% 30%짜리를 먹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레버리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요?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 가격에 있지를 않습니다. 기업들이 100억 매출할 때랑 1,000억 매출할 때랑 가격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가치라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치 이하로 떨어졌잖아. 근데 다시 가치 형태로 갈 수 있어. 또는 그 이상을 넘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사주는 거죠. 배당금은요. 옛날에는 1,000원씩 배당 주던 게 지금은 10,000원씩을 줘야 돼. 왜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1,000만 원 배당 받던 게 나중에는 1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돈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갔겠지만 이 당시에 1,000만 원과 이 당시에 1억은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탄핵 정국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말 많지만 개인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호재예요. 우리에게는 호재다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것이 호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르죠. 또 몰라. 하지만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어 버린다라면 호재성 재료로 아주 잘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타고 가시면 돼요. 반등 포인트를 통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면 그 흐름을 그냥 타고 가세요. 재료는 무엇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호재라면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얼굴을 없애버리기 전에. 이렇게 얼굴 없었어. 종목 진단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개인들이 떠나면 여러분들 시장에 남아있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야. 걔네들이 올릴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업혀가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 걔네들이 어부바 해준대잖아요. 거기 그냥 업혀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편안하게 여유 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연기금을 통해서 시장 올려주는 건 없습니다. 네. 연기금 그냥 사는 겁니다. 정부가 들어오려면
증시 안정자금형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네. 옛날처럼 정부가 압박을 해 가지고 "야 연기금 니네 공적 자금 좀 투자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야. 그냥 지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연기금은. 지금은 정부의 입김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가지고 있던 국장의 비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수조 원대에 달할 거예요, 아마. 15%가 지금 13% 떨어졌나?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가 1,000조를 운영한다. 그럼 여기서 2%면 얼마입니까? 1,000조에 2%면 20조쯤 되나요? 그죠? 1,000조에 2%면 20조쯤 되잖아요. 이거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들은 어느 시점에서 들어올 것인가 재고 있다가 '이제는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기금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아직 네 정부의 입김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정부가 그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 공적 자금 투입합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만약에 옛날 같으면 정부가 막 밀어줬거든요. 밀어 가지고 "야 니네 사야 돼."라고 해 갖고 막 밀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것을 빨리 멈춰 줘야 돼요. 네. 근데 연기금이 사야 되는 그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 운용 자금이 960 조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1,000조로 얘기한 건데 만약에 15%에서 지금 13% 떨어졌다 그러면 2%잖아요. 그럼 이게 20조 원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돼요. 시장에 20조 원 투입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연기금이. 연기금 애들은 뭘 사느냐? 외국인과 비슷합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로만 몰아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3,000 포인트쯤 가게 되면 그 단순 계산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지수 가중 평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지수가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삼성전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12에서 13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이제는. 네. 지금 5만 원이니까 한 2 배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최소 안 돼도 10만 원은 가야 되겠죠? 10만 원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정고점 근처지만 이걸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올라갈 때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삼전이 막 개별처럼 이렇게 급등해 버리는 수도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보조금. 보조금 확정되면은 얘는 주가 올랍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그러면은 이거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은 요거는 7만 원 근처까지 바로 직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7만 원까지라고 해 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아. 20 몇 프로 밖에 안 돼요. 뭔 5 년이요.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얘는 시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 혼자 막 잘났다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시장도 3천까지 가려면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삼성전자도 막 시장이 한 3% 오를 때 삼성전자가 한 5% 6% 오른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 하는 순간에 그냥 시장이 가버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 상황 보면서 그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퀄 테스트는 통과가 됐다고 잠정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다 얘기가 되어 있대요. 공식 발표가 안 나와서 그렇지. 네,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면은 주가 급등은 나오겠죠. 지금 엔비디아 쪽에 굳이 납품하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안경알 없어요. 뭔 4개를 보여.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경알 없는 겁니다. 네. 안경알이 없어요.
거짓말쟁이. 네. 안경알이 없는데 어떻게 내기를 보여요? 딱 걸렸어요. 조셨구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 이거요? 뭔 얘기죠?